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여기 주인공이 있습니다. 2024년도 주인공들이 있는데요. 이 주인공 중에 아서 헤이즈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아서 헤이즈는 올해 목표 추이를 7만 또는 2026년도 때는 거의 50만에서 100만까지 외치는 그분인데요. 최근에 아사히즈가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아사히즈가 3월 전때까지는 비트코인 매수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요. 그 이유는 30% 정도 건강한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 가격 하락세는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수천억 달러가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 7만 달러까지 오른다고 상상을 해봐라. 이 경우 30에서 40% 조정은 쉽게 발생할 수가 있다. 내가 3월 전때까지 비트코인 매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나는 2월 말 때까지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를 찍을 때 대규모 포지션을 매수할 계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. 그럼 왜 아사히즈의 말이 왜 이렇게 또 중요하냐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. 확률적으로 아서 헤이즈가 그나마 성적표가 썩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서 헤이즈에 따른 발언도 좀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아서 헤이즈와 과거에도 이야기했던 패턴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작년 6월 달에도 3, 4분기 강세장을 전망했는데 어느 정도 맞았고요. 그 다음에 재작년이죠. 22년도 8월 17일 기준점으로도 머지 직후 소폭 하락, 장기 상승. 그러니까 이더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조금은 더 오르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신년사에 1월 1일 기준점으로 이제 아서헤이즈가 최근에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었는데요. 미국 대형은행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모델 흡수 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, 위협적이다. 그 이유는 간단하게 미국 재무부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가 나오게 되면 테더를 쓰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지만 점진적으로 점유율이 뺏길 수는 있을 거라고 전 또 그 말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. 그럼 이 아사헤이즈가 왜 다른 분들보다 좀 더 괜찮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나중에 어차피 또 영상이 나가게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나 그 다음에 아크인베스트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를 하는 시점이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추정이긴 하지만 돈이 생길 때마다 매입을 한다라는 거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규칙적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불규칙적입니다. 왜냐하면 매수하는 타이밍이 그냥 이 표를 다 찍어 보았을 때 불규칙합니다. 그쵸? 싸다라고 해서 그 시점만 타점을 맞춰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그런 점이 좀 확률적으로 우리가 좀 이거를 데이터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한다라고 이 사람을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죠. 그 다음으로 이제 캐시우드 누나인데요. 캐시우드 누나도 좀 쓸만합니다. 그래서 아사히즈에 따른 발언과 캐시우드 누나에 있는 내용을 좀 교차하시면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캐시우드 누나도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 적절한 포지션 부분의 정확도가 매우 높게 흘러갔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덜 깨지고 먹으면 좀 더 많이 먹고 그리고 리밸런싱도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아서헤이즈가 또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작년 12월 30일 날 ENS, FTX, 그 다음에 룩스 그리고 이거를 매도를 하고 이더, GMX, 팬들 뭐 이런 거를 좀 매입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.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은 고래 빈도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서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사히즈가 GMX를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GMX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아사히즈에 따른 동향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12월 20일 날에도 이달 초 솔라나의 찬양글을 좀 많이 올렸다라고 하고 여기 이분도 마찬가지로 솔라나 좀 매도하고 그 전에
되게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남겼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아사히즈에 따른 생각과 그 다음에 동향 이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정말 아사히즈대로 갈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유명한 분석가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이게 나만의 학습 방법으로 만들어 가야 그분들이 나중에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나중에 픽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내게 될 수가 없죠. 그분들의 의존율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. 그리고 저게 100%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거듭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. 그리고 누군가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 뚫어봤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? 왜 이렇게 안 올라? 팔아야지 하는 순간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예, 정말 많습니다. 그러니 이왕 여기까지 기다렸었던 분들은 존버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좀 더 뚫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좀 하시면서 보시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언젠가는 가격에 따른 추이가 다 나머지 알트코인에게도 가격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자, 한번 보십시오. 기존에 있었던 가격 추이 대비보다 항상 어느 정도 가격만큼은 한 번쯤 기회를 줍니다. 이때까지 미친 듯이 안 올랐다가 한 번쯤은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죠. 반면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 시점에서 상당히 이제 좀 중시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. 뭐 이런 것입니다. 기존에 있었던 대비 최고가 대비 좀 많이 못 올랐던 점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좀 이번 장 그리고 내년 장에 좀 유념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자, 초반에 코인의 총량이 총 상장됐던 양이 좀 적었습니다. 그리고 주목받았던, 이슈 받았던, 트래픽이 최대치로 받았던 코인들이 좀 이번에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또 바뀐다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비트코인 캐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먹고 싶다라고 하면 이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코인들은 좀 접어두시고,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신규 코인에선 좀 많이 못 올랐던 코인들 있잖아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옙토스 같은 경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코인들은 먹을 게 많습니다. 상방이 없고요. 최고가를 한 번도 갱신하지 않고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기대감이 생기죠. 왜 기대감이 생기냐면 기존의 과거에 있는 차트를 딱 보고 전고 돌파 못했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손이 갈까요?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. 기대감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것이고, 그 기대감을 무언가로 보충을 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.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. 분명히 아예 외면받았던 코인들도 한 방은 줍니다. 네, 아예 안 주는 게 아니고요. 그 대신 가격이 계속 유지가 안 되죠. 과거에는 유지가 되다가 지금은 유지가 아예 안 되죠. 그래서 대부분 고래들이 대규모로 떠났던 코인들은 건드는 게 아니고,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고 해도 배수가 생각보다 더 낮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.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까지 찍었을 때 정보를 뚫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뚫기가 어렵죠. 왜냐? 유저들은 참여할 수 있는 자기가 선호하는 코인들이 자기의 그런 투자 성향 대비 맞는 거 위주로 또 그걸 돌리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과거의 1세대 코인들 비중에서도 좀 자금력이 좀 되고, 그 다음에 기존에서 계속 프로젝트를 계속 잘 이행이 되고, 그 다음에 스태킹 물량도 잘 쌓이면서 축적되는 물량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, 스태킹 물량, 잠긴 물량도 생각보다 좀 적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?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무리 내가
잘 모릅니다라는 건 핑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따른 공부와 개념 정도는 찾고 이 코인 시장 좀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번 같은 장에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, 가는 놈만 가는 형태를 좀 많이 봤잖아요. 마찬가지로 아직은 비트코인이 정고를 뚫기 직전 때니까 가는 놈만 또 갈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좀 주목받았던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거나,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 최근에 좀 많이 치고 나왔으니까 그런 애들 위주로 조정폭이 좀 많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